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장님, 병의원 마케팅 잘 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병의원을 담당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마케팅 팀원들이 해당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케팅 요약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정보 탐색 행동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온라인 속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 탐색 행동을 고려해서 환자 중심의 검색 광고, SA, 그리고 배너 광고, DA를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교육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랑 함께 진행하신 원장님들께서 몇 명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의사니까 진료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의사는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몇 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사람을 치료한다. 이 내용을 환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환자들이 수술과 진료에 만족해했던 환자들의 후기와 그리고 전문의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압도적 수술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환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환과 내원, 그러니까 새로운 환자와 그 다음에 병원으로 방문하는 그 환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미 있는 노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병의원 광고 성과 레퍼런스입니다. 먼저 파워링크에서 대표 키워드를 추출하고 입찰 관리 진행하였으며 CPC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입찰을 진행을 했던 A사 안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해당 안과는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월 평균 문의수가 40개에서 140개, 그리고 평균 DB 단가가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B사 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마케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파워링크 입찰 관리를 지속을 했고, 하나 집중하셔야 되는 점은 언론기사, 블로그 노출 진행을 해서 시술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월 평균 문의수가 70개에서 110개로 증가하였고, 평균 DB 단가가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절감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A사와 B사 외에도 C사 치과, D사 성형외과 외에도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수많은 병의원 광고 원장님들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저희의 소개와 그리고 시장 분석, 병의원 검색 광고에 대한 시장, 병의원 DA에서 소비자들이 뛰는 현황, 그리고 DA와 SA 검색 광고에서 저희가 진행할 마케팅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본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마케팅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병의원 캠페인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의 김지훈 대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업종 운영 사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료기기를 주로 광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전문 매체로는 환자들이 어떤 검색을 하면서 병원을 찾는지 운영하는 검색 광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출되는 배너 광고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공식 카페 운영과 공식 블로그 운영을 주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업무는 SA 광고, 키워드 입찰과 최적화, 그리고 순위 모니터링
메인 키워드 검색량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DA 광고에서는 DA 매치 최적화, 그러니까 어떤 노출 위치에 우리의 DA 배너를 노출시킬 것인지 최적화를 진행하고, 광고 소재별로 어떤 소재로 광고를 운영을 했을 때 사람들의 환자들의 클릭을 발생할 수 있었는지 광고 소재 효율 테스트, 그리고 누구에게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내원을 하게 되었는지 타겟팅 최적화, 그리고 DA 소재를 기획하고 디자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에서는 블로그 마케팅, 카페 침투, 그리고 공식 블로그나 카페, SNS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 시장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검색 광고 트렌드입니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증상과 질병에 대해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다. 충분히 정보를 얻은 후에 병원을 결정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은 후에 그 추가적으로 유튜브와 전문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방문해서 병원에 대한 정보, 질병과 그리고 증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내원을 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와 병원 홈페이지에서 1차적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에 1차적으로 방문할 병원을 검색을 해서 1차적으로 진료를 받은 후에 2차적으로 전원이나 아니면은 예방법, 아니면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검색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전문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주로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색 광고 트렌드의 경우 환자들은 온라인 속에서도 진료를 보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장 수술과 담석, 여유증, 부유방, 갑상선을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환자들은 당뇨 초기 증상, 갑상선 암 증상,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증상으로 인해 진단을 곧 받을 병명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탐색한 후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내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원을 한 이후에 원장님들 그리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신이 받을 수술에 대해서도 어떤 병원이 수술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많은지 계속 검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술을 1차적으로 받은 후에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행위를 전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원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병원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증상과 병명, 수술과 병원 순으로 검색을 하며 자신의 질병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키워드를 타겟으로 키워드 광고를 운영을 하며 메인 키워드를 선정하고 CPC 입찰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 그리고 진료를 받고 병원을 찾는 환자, 이렇게 두 가지로 환자들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증상이 발현되어서 첫 번째 진료를 받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어떤 광고 매체에서 이 환자들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SA 검색 광고를 주로 운영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빠른 진료를 받기 위해 바로 검색 광고를 운영할 텐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구글에서 파워링크뿐 아니라 뷰 섹션에 블로그, 카페에서도 저희의 노출 지면을 확보해서 1차 진료를 받을 환자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내용을 보시면 진료를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는 검색 광고뿐 아니라 DA 배너 광고 노출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했더라도 우리 병원으로 넘어오게끔 DA 배너 광고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경우 모비온, 그리고 ADN, 구글 GDN,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성 DA 소재입니다. 해당 DA 소재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은 먼저 빠른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정보를 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병원은 어디에 있다, 우리 병원은 어떤 수술을 진행을 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성 DA 소재를 운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겟팅의 경우에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특정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넓은 범위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타겟팅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전달성 DA 소재입니다. 해당 소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찾기 위해서 정보 검색을 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예방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겟팅의 경우에는 관심사 타겟팅, 건강 및 의료 서비스 관심사 타겟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머물고 이탈했던 리타겟팅 타겟으로 광고를 운영해야 된다.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자들의 정보 탐색 행동을 고려해서 SEA 검색 광고, 그리고 DA 배너 광고, 이 DA 광고 안에서는 홍보성 컨텐츠와 정보성 컨텐츠를 병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병명, 수술, 병원 위주의 메인 키워드로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수술 후기, 질병 사후 관리의 서브 키워드를 병합해서 SEA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고, DA 광고에서는 홍보성 컨텐츠와 정보성 컨텐츠를 병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광고를 운영한 후에도, 내원을 한 이후에도 환자들이 자신의 솔직하고 자발적인 포스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카페,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서 네이버 파워링크뿐 아니라 네이버 뷰 섹션에도 우리의 병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 1년의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행동 패턴만 이해한다면 신환이 줄을 지을까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광고 매체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검색 광고, 배너 광고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검색 광고에서는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브랜드 블로그, 카페 침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DA 광고에서는 모비온, SNS, 카카오 모먼트, GFA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검색 광고입니다. 네, 첫 번째 파워링크인데요.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네이버의 대표 검색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탈장 수술로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 부분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해당 캠페인에서는 증상, 병명, 수술, 병원 위주로 메인 키워드를 선별해서 효율에 따른 CPC 입찰을 진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 환자들이 검색하는 메인 키워드 외에도 서브 키워드, 질병 예방, 수술 후기, 질병 사후 관리와 관련된 키워드에 우리 병원을 노출시켜서 환자들의 내원을 만들 수 있도록 파워링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CPC 입찰가에 가중을 두어서 고효율 시간대에만 상순위 노출할 수 있도록 입찰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내원을 하고 전환을 하기까지 키워드별로 전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URL을 별도로 삽입한 이후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클릭 값을 전환으로 잡은 후에 키워드별 전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파워링크 최적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신규 키워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입찰 관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 광고 소재를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 키워드들을 분류하고 그룹핑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정 키워드별로, 그리고 특정 그룹별로 광고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 후 성과 관리를 통해 CPC 입찰가를 최적화합니다. 그 다음은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키워드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미노출 키워드를 필터링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세부 키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내과의 경우에는 소화 탈장 이 키워드로도 광고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소화 탈장, 수술 후기 이런 서부 키워드들도 광고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타겟 니즈에 맞춘 키워드 확장을 진행을 해서 많게는 몇천 개까지 광고를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시간대별 유동적 입찰 관리입니다. 고효율 시간대,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고효율 시간대에만 메인 키워드에서 상순위 노출될 수 있도록 입찰 가중치를 조절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특정 우리 병원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키워드입니다. 해당 키워드의 경우에는 하나라도 더 많은 검색량을 받기 위해서 브랜드 키워드 노출 수 어떤 키워드들로 브랜드 키워드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하나 키워드의 검색량을 파악한 후 추가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률 증진을 위해 광고 소재에 A/B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며 그 후에 클릭률 개선을 위해 모바일형의 경우 특정 썸네일형 그리고 일반 소재형 이 소재 형태별로 전환 성과를 측정을 하면서 소재 형태를 찾는 것 고효율 소재 형태를 찾는 것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썸네일형은 가운데 모바일 일반형보다 이미지를 3개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지면이 조금 확장됨에 따라서 클릭률이 조금 개선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전환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 브랜드 블로그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갑상선 결절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뿐 아니라 환자들은 블로그,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만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공식 블로그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발행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잘 노출되고 있는지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우리 병원에서 발행한 포스팅이 몇 개가 노출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섹션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A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어서 DA 배너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온 SNS, 카카오 모먼트, GFA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먼저 모비온입니다. 모비온에게는 특정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 타겟팅이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심사 타겟팅, 리타겟팅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탈장 수술, 소화 탈장 이런 식으로 병명을 키워드 타겟팅 진행을 해서 전환 성과가 좋았던 키워드 위주로 배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검색했던 환자들의 다음 온라인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우리의 배너를 노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키워드 타겟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 관심사 모수를 바탕으로 관심사 타겟팅 배너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경쟁사 타겟팅을 통해서 해당 모비온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수에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심사 기반, 오디언스 기반, 키워드 기반, 데모 기반의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모비온에서 다양한 배너 형태로 정보 전달성 그리고 홍보성 병원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SNS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의 경우에 최적화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홍보 포인트 점검 그리고 광고 소재 최적화 노출 위치 최적화가 같이 이루어져서 SNS 광고 소재 최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성 컨텐츠를 발행하느냐 아니면 홍보성 컨텐츠를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홍보 포인트가 달라질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클릭률과 전환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포인트 점검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형으로 노출시킬지 이미지형으로 노출시킬지 동영상형으로 노출시킬지에 따라서 광고 소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 최적화도 진행되고 마지막으로는 전환 성과가 좋은 피드 영역, 스토리 영역,
그 외에도 다른 자동 노출 위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노출 위치에서도 전환 성과를 파악한 후에 전환 성과가 좋았던 노출 위치의 예산을 가중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NS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타겟, 그리고 위치 타겟, 그리고 관심사 타겟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관심사 타겟에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라는 타겟이 있습니다. 해당 타겟을 선점하여서 광고를 운영하고 해당 타겟팅을 통해서 홈페이지 모수를 방문한 그런 모수들에게 리타겟팅 광고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재 형태별 효율 테스트입니다. 광고성, 흥미성 소재를 동영상형과 슬라이드형, GIF형, 이미지형으로 광고를 운영하면서 전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GFA입니다. 전환성 광고가 아닌 홈페이지 유입자 수 확보를 위해서 대량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자들이 네이버에서 병원을 검색하니만큼 네이버에서 광고 운영을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GF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진행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광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정말 환자들이 늘었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환 성과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전환 성과는 총 4가지로 집계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전환 클릭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의하기 혹은 예약하기와 같은 클릭 버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어느 광고에서 어느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클릭이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수치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홈페이지 전환 클릭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환 성과를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별 병원 전화 성과 데이터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원장님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마케팅 팀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오늘 내원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오늘 문의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전환 성과를 측정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 데이터입니다. 새롭게 방문한 환자들이 얼만큼 되었는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환 성과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데일리 광고 성과 공유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의원 업종에서는 이제 매체별로 어떤 광고 매체에서 얼마나 홈페이지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매체별 광고 성과 레포트를 공유하면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블로그, 우리 자사 블로그 카페의 포스팅이 몇 개나 노출되는지 네이버 메인 키워드 뷰 섹션에 섹션 점검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워링크의 자동 입찰과 수동 입찰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메인 키워드의 경우 현재 노출 순위와 CPC를 유동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DA 광고 소재 그리고 타겟팅별 효율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소재에서 어떤 타겟에서 전환 성과가 주로 발생하였는지 데일리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월간으로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체별 효율 측정, 예산 최적화, 데일리와 마찬가지로 한 달을 전체로 바라보면서 어느 매체가 효율이 좋았고 전환 성과가 높았는지 측정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정 키워드의 경우 CPC를 얼마로 변경을 하고 노출 순위를 몇 위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월간 레포트를 공유하면서 CPC 최적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광고 영역의 노출수 파악입니다. 언제 발행한 블로그, 카페의 포스팅이 현재 얼마나 조회가 되고 방문자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주차별로 모니터링하면서 공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우리 병원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광고 매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광고비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광고 예산을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의원 업종 교육 영상을 찍은 AMPM 글로벌 김지훈 대리였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고 대행을 할 때는 주도성, 적극성, 전문성을 약속하는
마케팅 대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